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아이폰 리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오늘은 사진 영상만 이야기해보는 세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스펙 같은 경우는 다른 채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많이 찍고 사진을 많이 찍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납품하는 제작자 입장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제가 왜 구매하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거를 토대로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사진 파트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으로 쇼핑몰 사진을 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폰을 서브용으로 또는 백업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사진은 14와 13과 12 별 차이가 없을 그러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애플의 사진의 강점은 조그만한 센서에서 들어오는 빛을 애플의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파워로 이미지를 뽑아내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 프로로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프로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테스트했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12에서 15로 왔기 때문에 특히나 그걸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진 쪽에서는 맥시멈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로우 파일로 찍어야 되고 그거를 보정을 하면은 거의 미러리스에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달라진 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요번 프로라인 넘어오면서 바뀐 게 USB-C잖아요. USB-C의 전송 속도가 아주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통 이런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SD카드를 뽑아서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라이트룸이나 캡처원에서 불러와서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고 색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 넘어가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기존의 아이폰 12가 로우 파일을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이 워크 프로세스가 안 됐던 이유는 라이트닝 케이블의 속도가 USB 2.0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막 500장 찍었어요. 얘를 뽑아서 컴퓨터에 옮기려면 시간이 미친듯이 오래 걸렸고요. 또는 에어드랍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에어드랍도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아서 중간에 끊기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 이전에는 그냥 한두 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거를 보정을 하는데 그쳤던 워크플로우였어요. 그래서 메인으로 핵심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번에 제가 인물사진 세션을 아이폰으로만 진행을 해봤는데 이 워크플로우에서 큰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한 300장 찍은 거를 한 번에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USB-C 유선 연결을 해서요. 그냥 SD카드 옮기는 과정이 그냥 USB-C 연결해가지고 바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퀄리티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작업하는 워크플로우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안 들고 다녀도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페이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제대로 하는 곳에서는 풀프레임을 쓰겠지만 여행이라든지 간단하게 찍는 거라든지 카메라를 놓고 왔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 일이 생겼다면 퀄리티에서 약간 아쉬움 없이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파트였어요. 그래서 사진 하시는 분들 아이폰으로 많이 찍고 저처럼 한번 옮겨보세요. 그냥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이거 그냥 카메라로 대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뭔가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아이폰 프로는 77mm, 70mm 화각대예요. 보통 35mm부터 저희가 70mm까지 표준 화각이라고 하는데 근데 진정한 스냅러라면 보통 50mm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2배 줌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24mm는 저희가 줌렌즈에 달려있는 23mm 굉장히 많이 쓰니까 친숙한 화각이고 울트라 와이드는 풍경 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사진 화각이 아쉽진 않았어요. 근데 아쉬웠을 경우는 언제냐? 망원들 제가 멀리 갈 수 없을 때 120mm의 화각은 망원을 좋아하시는 분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얼박샷이 일단 좀 더 수월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인서트라든지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을 좀 당겨서
찍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로 세팅은 전 48메가픽셀을 풀로 다 쓰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용량 관리, 여러 번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48메가픽셀은 제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보통 12메가픽셀에서 제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풍경 사진이라든지 크롭을 해야 될 경우 그때만 48메가픽셀로 촬영을 했어요. 영상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하고 15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애플 로고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예요. 보통 저희가 영상 카메라에서 기본적인 스펙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게 4K 60p냐 10비트가 지원을 하냐 로고가 있냐 요거거든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발열이 없냐 있냐인데, 일단 아이폰 발열 이슈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10비트 4K 60p가 지원된다는 점, 그리고 로그가 지원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물론 14 이전에도 서드파티 어플에서 뭐 필름믹 프로 같은 경우에서 유사 럿을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애플의 이미지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싹 다 거친 다음에 나오는 거를 로그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샤프닝이라든지 이 컴퓨테이셔널 이미징 프로세스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로그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애플 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로그가 저희들한테는 진짜 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로그가 나오면서 일단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프로레즈의 로그라니 해가지고 이제 비교 영상도 쭉 올라오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와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이제 심도에서는 렌즈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만, 심도가 조금 펜 포커스된 심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게 이미지 퀄리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할 때 아이폰 푸티지가 중간에 섞여 들어가도 눈치가 잘 못 챌 정도로 좋아졌다는 말이니까, 아이폰만으로도 로그 촬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스타일리시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굿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얘기를 하자면, 용량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요. 애플이 이제 용량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얘네가 HQ를 넣어줘가지고 용량이 미친 듯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애플 용량 큰 거 1테라를 사게 만들거나 아니면 애플 클라우드를 구매하게 만들거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술이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까임 방지를 위해서 외장 레코딩을 허락해 줬는데, 이거 붙여서 가는 거 굉장히 뭐랄까 귀찮잖아요. 그런데 블랙매직 카메라 앱이라는 데서 HEVC 코덱으로 애플 로고를 녹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용량이 256이다 하더라도 그냥 내장으로 어지간한 푸티지를 싹 다 녹화를 때려 넣을 수 있고, 4K 60p 같은 경우에는 외장 녹화일 때만 하게 해줬는데, 블랙매직 앱을 통하면은 아이폰 내에서 그냥 바로 녹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제가 그걸 테스트를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HEVC 코덱으로 블랙매직 카메라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냥 내장으로 로그 촬영을 하시는 걸 그냥 추천을 드려요. 훨씬 더 워크플로우가 스무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애플 로그가 큰 게임 체인저였는데, 여기서 하나 더 뭐랑 맞물렸냐면 USB-C랑 맞물렸다는 점이에요. 용량이 큰데 이걸 옮기려면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를 아이폰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거 옮기는 데만 진짜 반나절 한나절이 걸릴 수가 있는데, USB-C로 빨리 옮겨서 빠른 워크플로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로 사진 작업하고 영상 작업한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의 워크플로우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징 캡처 어플을 사용하시면 빨리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제가 찍고 촬영하고 USB-C로 옮기고 삭제하고 프로젝트에서 고르고 보정하고 편집한 걸 아이폰에 에어드롭을 넣는 이러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 굉장히 편리했고요. 만약에 저와 같은 방식의 작업을 많이 하셨다면 요번에 아이폰 15는 그 작업 방식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게 만들어준 USB-C와 애플 로그의 조합, 요게 가장 바잉 포인트, 구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진심이신 분, 또는 사진이나 영상을 업으로 하셔서 백업의 용도로 아이폰이 필요하신 분, 또는 카메라 사기는 좀 그런데 아이폰으로 미러리스처럼 사진 연습도 하고 영상도 하실 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이폰으로 쇼핑몰 촬영을 하거나 또는 웨딩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카메라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카메라의 활용도가 좋아졌다고 해야겠죠. 그런 이유로 바꾸신다면 저는 찬성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